세계 각국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도 여전합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인사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거라고 그러니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오늘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른 뒤 우리 산업이 받을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재계의 반응부터 좀 볼까요? 우리 재계도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 좀 환영 메시지를 보냈죠. 예, 맞습니다. 뭐 과거와 달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과의 뭐 눈에 띄는 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상호주의, 일방적인 어떤 그 통상 정책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하고 다자간 체제로 이제 복귀를 한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대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이런 쪽에서의 사업 기회 확대가 될 거라는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중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였죠. 다자주의, 친환경 두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선 심지어 투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많은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나 수출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많았었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하고 이제 부정적 측면이 이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분석이 연구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좀 유리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우세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자주의 체제로 이제 전환되면서 통상 환경이 개선되고 그린 쪽에 또 사업들이 기회가 확대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 부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법인세가 이제 많이 인상 28%까지 지금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 다시 이제 역전되었던 게 재역전이 되기 때문에 자본 유치에 상당히 좀 기회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워낙 그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진출, 자본 진출들은 여전히 이제 막강하게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든가 규제 완화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면 이런 이제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선이 많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친환경 분야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일단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었죠. 다시 가입을 하겠다고 밝혔고 좀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인 돈이었는데요. 2,000조 원을 친환경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텐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수혜를 입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많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200조면 이제 우리나라 예산 한 4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분야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LG 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이 3사의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6%, 작년에 16%였는데 올해 이제 35%로
작년 9월까지 대비해서 35%한 2배가량 뛰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전기차제 배터리에 대한 제 미국 매출이 상당히 급상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3사들은 지금 현재 미국의 현지 공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자국 제품 구매 정책, 우선 구매 정책을 이런 제약에도 좀 자유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될 거로 보고, 물론 또 이제 태양광 패널도 이제 5억 개 설치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태양광 패널도 이제 호재가 되고, 특히 이제 전기차 분야,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그 300만 대죠. 300만 대를 공공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스쿨버스도 한 50만 대를 바꾸겠다니까 전기차 판매도 이제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치킨 게임을 글로벌 기업들이 해왔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를 미국에서 많이 사고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이 얘기는 곧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사그라들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꽤 많이 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그 내연 자동차 이제를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2030년, 그다음에 이제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2035년 뭐 이렇게 이제 내연 자동차 판매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2035년이면 내연 자동차 판매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중국은 전기 자동차에서 상당히 이제 강국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30개 기업 중에서 18개가 이제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 10대 기업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가장 그렇게 압도적인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10대 순위에서도 이제 4개가 이제 중국 자동차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이제 변화에 발맞춰서 친환경 자동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전기 자동차 충전소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에 이런 데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법인세, 탄소세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취약한 산업 분야를 뽑는다면 아마 내연차 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 현대기아차에 좀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좀 정의선 회장의 숙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합쳐서 한 11만 5천 대를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앨리바마하고 조지아의 공장을 이제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이제 28%로 이제 올라가고 탄소세가 이제 부과된다면 그 현지 공장들의 생산 비용 단가가 상당히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셰일가스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상당히 이렇게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친환경 자동차가 미국 내 판매 비중이 한 24%이던 것이 지금 13%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린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 24% 이상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급상승하게 되죠. 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부분이 테슬라가 미국 시장을 주도를 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도모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 미국 판매가 10만 대 이상 이런 이제 판매 기반을 이제 마련할 거라는 게 제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테슬라를 빈틈을 잘 파고 들어갈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친환경 관련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큰 제조업체들 중에 사실 친환경이 아닌 업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뭐 이런 곳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잖은 경제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인데 뭐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당선인도 친환경을 추진하고 있다면 뭐 한미 양국에서 조금 천대받는 업종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들 업종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우리나라 그 기간 산업들이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고 이런 탄소 다배출 산업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그린 쪽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이제 이런 산업들의 이제 위기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이제 기술 개발들은 이제 이런 산업들 박차를 가야 되는 건 물론인데 이에 반해서 또 정부 또한 이런 이제 그린과 관련된 목표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실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녹색 성장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뭐 10%까지 확대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 현재 2%로 OECD 중에서 꼴찌를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야. 그리고 이제 현재도 현 정부에 들어서도 2050년에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게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말씀하신 지 이제 3개월 만에 나온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책들 재탕, 삼탕 한 거고 그렇게 짜집기 돼 있는 거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력산업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 최대 목표치가 34%가 최대치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는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나머지는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은 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거를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실천 계획들을 좀 확실하게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기간 산업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저희가 오면서 언급하지 않은 업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환경 이슈보다도 사실 통상 이슈가 더 큰 변수가 되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뭐 화웨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뭐 SMIC라든지 이런 식의 반도체 업체들을 타깃을 잡아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나라에 때로는 악재가 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반사이익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이든 시대는 좀 달라질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이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불공정 무역이나 기술 탈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가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 일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국 제재는 계속해서 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하웨이가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화웨이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상당한 이제 구매에서 큰 손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타격을 받으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판매 또 이제 화웨이에 대한 판매가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화웨이를 대체하는 기업들이 화웨이에서 줄어든 이런 판매량을 좀 복구를 해주면서 큰 손실은 없는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반대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이제 또 파운더리 이런 AP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자에 상당히 기회가 될 거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을 두고는 이제 애플하고 이제 애플이 이제 주로 이제 반사이익을 볼 거로 예상이 되고 세계 시장에서 중저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익을 볼 거로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환경, 진출 환경이 개선이 되고 여기에서 뭐 우리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가 있다면 더 기업하기 좋은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시도를 우리나라는 이미 하고 있고 미국도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다시 우리나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이 사업을 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탈중국화 이제 현상이라고도 하고 뭐 탈세계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노동 비용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가까운 이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 환경이 상당히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현 정부는 소부장 2.0 그래서 유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R&D 투자 연구소 개설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첨단 기업들은 이제 유턴을 허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자국 구매 우선 정책 이런 것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 자기들한테 이제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이제 따지게 될 건데 지금으로서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이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투자 환경 개선 거기에는 이제 법인세 인하를 포함을 해서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요인들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